약혼식 날 아침, 사별한 백만장자 강태성 씨는 눈부신 여성 이서윤 씨와 함께 행복을 되찾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의 손에 들린 다이아몬드의 광채는 웨이트리스의 딸 윤혜운 양이 완벽한 독일어로 "선생님, 이 반지는 가짜입니다 라고 속삭이는 순간 사라졌다. 몇 초 만에 호화로움은 의심으로 변하고 진실은 겉모습의 베일을 찢기 시작했다. 그 순진한 한마디는 백만장자의 사기를 폭로했을 뿐만 아니라 한 남자가 모든 것, 심지어 영혼까지 잃는 것을 막아주었다. 서울 성북동에 위치한 강태성 씨 저택의 정원에는 서울의 황금빛 아침 햇살이 가득 쏟아지고 있었다. 햇살은 이탈리아 대리석 수영장 물 위에서 춤을 추듯 반짝였고 저택 후면을 지배하는 거대한 창문에 반사되었다. 콘크리트와 분주함으로 가득 찬 서울의 일상 속에서 가끔 찾아오는 완벽한 아침 중 하나였다. 마치 도시가 숨을 고르듯 잠시 멈춰 서서 가장 특권층의 주민들이 아름다운 순간을 만끽하도록 허락하는 것 같았다. 강태성 씨는 그의 침실 발코니에서 커피를 홀짝이며 저택 정원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직원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65세의 사업가인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여전히 풍성한 회색, 머리카락은 다른 사람들이 장애물만 보는 곳에서 기회를 찾아내는데 익숙했던 푸른빛이 도는 회색 눈과 완벽하게 어울렸다. 그렇게 그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작은 건설, 회사를 다국적 기술 및 인프라, 기업으로 성장시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사업, 제국 중 하나를 건설했다. 30년간을 함께했던 그의 배우자, 안유진 씨가 무자비한 병과의 오랜 싸움 끝에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흘렀다. 한때 웃음소리와 대화로 넘쳐났던 저택의 텅 빈 방들을 헤매던 5년이었다.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 더 이상 옆에 없는 몸을 본능적으로 찾던 5년이었다. 서울 상류층의 사교 행사에서 동정의 시선, 개인사에 대한 조심스러운 질문, 그를 다른 미망인이나 이혼녀에게 소개하려는 서투른 시도들을 피하던 5년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그의 인생의 새로운 장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날이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내 사랑. 이서윤 씨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그녀보다 먼저 도착했다. 강태성 씨는 고개를 돌려 발코니 문가에 서 있는 약혼녀를 바라보았다. 샴페인색 실크로브가 그녀의 그을린 피부를 돋보이게 하여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38세의 이서윤 씨는 자신의 가치와 그 효과를 아는 여성의 자신감을 드러냈다. 검고 물결치는 머리카락은 뚜렷한 이목구비, 튀어나온 광대뼈, 매력적인 미소를 짓는 도톰한 입술을 가진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잘 주무셨어요? 강태성 씨가 손을 내밀며 물었다. 오늘이 그 중요한 날이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잠을 잘 못 잘 수 있겠어요? 이서윤 씨가 초대를 받아들여 그의 옆에 앉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길고 우아한 손가락이 하녀가 조용히 가져온 커피잔을 감쌌다. 모든 당신의 친구들이 모이는 것을 어서 보고 싶어요. 우리 관계를 공식적으로 만드는 것을요. 그녀는 왼손을 들어 올렸고 햇살은 플래티넘 반지 위에 박힌 화려한 다이아몬드를 반짝이게 했다. 이 돌은 고대 유럽 왕족의 것이라고 알려져 있었으며 강태성 씨에게는 작은 재산, 정확히 300만 유로의 비용이 들었다. 이는 그의 평소 실용적인 사업 감각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치였지만 이서윤 씨는 특별한 것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오랜 외로움 끝에 그의 삶에 다시 들어온 방식만큼이나 독특한 것을. 그들은 6개월 전 세종문화회관 복원을 위한 자선 경매에서 만났다. 강태성 씨는 사교적 의무 때문에 그곳에 있었고 전시된 작품들보다는 위스키 잔에 더 관심이 많았다. 그때 낯선 여인이 그가 멍하니 바라보던 김선우 화가의 해양화에 대해 언급하며 다가왔다. 그가 해운대 파도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방식은 거의 최면에 걸릴 듯하죠. 마치 물이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녀는 당혹스러울 정도로 친밀하게 말했다. 보통 낯선 사람에게는 말을 아끼던 강태성 씨는 놀랍게도 열정적으로 대답했고 곧 그들은 한국 현대 미술에 대한 매혹적인 대화에 빠져들었다. 이서윤 씨는 수년간 유럽에서 일하다가 최근 한국으로 돌아온 독립미술 컨설턴트라고 밝혔다. 강태성 씨의 개인 소장품, 특히 그의 해양 작품들에 대한 그녀의 지식은 인상적이었다. 그녀는 그림들을 오래된 친구처럼 이야기하며 소유주인 강태성 씨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던 세부 사항과 기법들을 설명했다. 제 작품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죠? 그가 흥미롭게 물었다. 행사 전에 수집가들을 조사해요. 그녀는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단순히 투자자가 아닌
진정으로 예수를 감상하는 사람들을 식별하는 것이 제1의 일부죠. 그날 밤은 이틀 후의 저녁 식사로 이어졌고 그것은 속초에서의 주말 여행으로 발전했으며 이서윤 씨는 점차 강태성 씨의 삶과 집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녀는 회색 비치던 세상의 색깔을 가져왔다. 그녀의 존재로 인해 예술 작품들은 더 생생해 보였고 음식은 더 맛있어졌으며 한때 고요했던 응접실에는 다시 음악이 울려 퍼졌다. 그리고 이제 6개월 후 그들은 서울의 사업 및 문화 엘리트들이 모이는 파티에서 약혼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꽃 장식업자들이 벌써 정원에 구조물을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강태성 씨가 아래쪽의 움직임을 보며 말했다. 최정숙 씨는 모든 것을 군사적인 정확성으로 조율하는 것 같군요. 20년 넘게 저택을 관리해온 유능한 가정부, 최정숙 씨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지시를 내리고 목록을 확인하고 가끔은 덜 부지런한 직원들에게 불만스러운 시선을 보냈다. 이서윤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녀는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강태성 씨는 잠시 망설인 후 대답했다. 최정숙 씨는 전통적인 사람입니다. 변화에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려요. 그녀는 수십 년 동안 이 가족을 섬겼습니다. 가족이요. 이서윤 씨가 강태성 씨가 해독할 수 없는 억양으로 반복했다. 오늘부터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되는 거겠죠. 그녀가 그 말을 발음하는 방식에는 강태성 씨에게 이상한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짧은 순간 동안 가면이 미끄러져 내려 보여서는 안 될 무언가를 드러낸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가 미소 지으며 그의 입술에 부드럽게 키스하자 그 인상은 사라졌다. 준비해야겠어요. 그녀가 일어서며 말했다. 제 메이크업 아티스트 정윤희 씨가 1시간 후에 올 거고 행사 기획자와 함께 장식의 세부 사항을 다시 확인하고 싶어요. 강태성 씨는 그를 매료시킨 자연스러운 우아함으로 침실로 돌아가는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의 손에서 빛나는 반지를 응시하며 커피를 마저 마셨다. 이 반지는 이서윤 씨가 그의 삶에서 상징하는 바를 완벽하게 나타내는 것이었다. 새롭고 빛나는 가치 있는 시작. 저택 1층에서는 준비 작업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다. 임시 직원들이 상근 직원팀에 합류하여 그날 밤 예상되는 300명의 손님을 수용하기 위해 내부 및 외부 공간을 바꾸고 있었다. 대리석 계단이 위층으로 이어지는 넓은 현관에서 최정숙 씨는 행사를 위해 고용된 웨이터와 웨이트리스 팀의 도착을 감독하고 있었다. 서비스 구역으로 가주세요. 거기서 유니폼과 구체적인 지시를 받을 겁니다. 그녀는 클립보드를 보며 단호하게 지시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방금 들어온 웨이트리스에게 멈췄다. 그녀는 약 10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와 함께 있었다. 부인 작업 구역에는 어린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웨이트리스는 30대 여성으로 섬세한 이목구비와 단순한 쪽진 갈색 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당황한 듯 다가왔다. 죄송합니다. 윤지우입니다. 제 상황에 대해 에이전시에 이야기했습니다. 제 딸 윤혜운이가 오늘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요. 서비스 구역에서 조용히 있을 것이고 아무것도 방해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합니다. 최정숙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요청을 거절하려 할 때 한 남성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무슨 문제 있습니까, 최정숙 씨? 강태성 씨는 리넨 바지와 밝은 셔츠를 입은 캐주얼한 차림에도 불구하고 그의 특징인 곧고 자신감 있는 자세로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강태성 사장님, 이 직원이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었는데 이름이 뭡니까? 강태성 씨가 윤지우 씨에게 직접 말을 걸며 말을 끊었다. 윤지우입니다, 사장님. 그녀는 눈에 띄게 긴장하며 대답했다. 강태성 씨는 그녀 옆에 있는 소녀를 보았다. 금발머리의 나이에 비해 놀랍도록 강렬한 파란 눈을 가진 아이가 특이한 호기심으로 그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 시선에는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있었는데 강태성 씨가 안유진 씨와 함께 여행하며 취리 호숫가에서 독일어로 대화했던 순간으로 그를 잠시 데려갔다. 이 아가씨는요? 그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소녀의 눈높이에 맞춰 살짝 몸을 굽혔다. 혜운이에요? 소녀는 맑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마치 비즈니스 미팅에 참석한 어른처럼 손을 내밀었다. 윤하운입니다, 사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태성 씨는 아이의 악수에서 느껴지는 단단함에 놀라며 인사를 받아들였다. 만나서 반갑다, 혜운아. 몇 살이니? 10살입니다, 사장님. 오늘은 왜 학교에 안 갔니?
여전히 불편해하는 윤지우 씨가 대답했다. 이번 주가 방학입니다, 사장님. 보통은 저희 어머니가 돌봐주시는데 오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문제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약속합니다. 강태성 씨는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소녀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그의 존재 앞에서 사람들이 보통 보이는 당혹감이나 위축감 없이 직설적인 시선이 그의 호감을 샀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최정숙 씨, 아이는 행사 동안 도서관에 있어도 좋습니다. 충분히 즐겁게 해줄 책들이 있고 그곳에서 안전할 겁니다. 최정숙 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강태성 씨 밑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그가 임시 직원, 더군다나 그들의 자녀에게 이토록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었다. 안유진 여사님이 병든 후로는 더욱 내성적으로 변해 직원들과는 엄격하게 업무적인 관계만 유지했다. 사장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녀는 클립보드에 메모를 한 후 윤지우 씨에게 말했다. 다른 분들과 함께 가서 유니폼을 받으세요. 따님은 제가 나중에 도서관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윤지우 씨는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고 윤하윤 양은 겉모습, 너머를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날카로운 시선으로 강태성 씨를 계속 바라보았다. 강태성 씨가 계단으로 돌아가려 할 때 하이힐이 대리석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이서윤 씨가 우아하게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미 복숭아색의 우아한 바지 정장 차림으로 그날의 준비에 나섰다. 그녀 주위에는 은은한 프랑스 향수 향이 감돌았다. 언제나처럼 그녀의 존재는 시선을 사로잡았고 현관에 있던 모든 사람들, 직원, 웨이터, 꽃 장식업자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계단 중간에 멈춰 서서 자신이 만들어내는 효과를 즐기며 겉으로는 무심한 듯하지만 계산된 동작으로 왼손을 들어 올렸다. 현관의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그녀의 약혼 반지에 박힌 화려한 다이아몬드의 반짝임을 포착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바로 그 순간, 아직 엄마 옆에 있던 어린 윤혜운 양이 몸을 기울여 무언가를 속삭였다. 완벽한 독일어로 말해진 그 단어들은 현관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독일어에 능통한 강태성 씨에게는 수정처럼 맑게 들렸다. 선생님, 이 반지는 가짜입니다. 강태성 씨에게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아이만이 가질 수 있는 순수함과 확신으로 발음된 세 단어는 파괴적인 폭풍을 알리는 먼 천둥소리처럼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강태성 씨는 사업계에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능력으로 유명했다. 복잡한 협상을 이끌고 기업 위기에 직면하며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이 능력 덕분에 그는 독일어로 속삭인 그 말의 충격을 감출 수 있었다. 이서윤 씨가 계단을 내려와 최정숙 씨에게 꽃 장식에 대한 지시를 전달하는 동안 강태성 씨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방금 형성된 내면의 소용돌이를 감추는 평온한 가면이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어린 윤하운 양에게 고정되었다. 윤하운 양은 마치 자신이 조심스럽게 재건한 세상의 파괴의 씨앗을 심지 않은 것처럼 현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 괜찮아요? 이서윤 씨의 언제나처럼 감미로운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불러들였다. 그녀가 다가와 그의 팔을 가볍게 만졌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 같아요. 괜찮아. 그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파티 전에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세부 사항이 생각났을 뿐이야. 그는 여전히 주에 깊게 서 있는 최정숙 씨에게 몸을 돌렸다. 최정숙 씨, 오늘 아침까지 모든 확인된 손님들에게 확인 전화를 하도록 해주세요. 예상치 못한 일은 원치 않습니다. 이서윤 씨가 방금 도착한 장식가와 이야기하기 위해 멀어지자 강태성 씨는 윤지우 씨와 윤하운 양에게 조용히 다가갔다. 소녀는 그가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어린 나이답지 않게 놀라운 성숙함으로 자세를 바로잡았다. 윤지우 씨,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따님에게 도서관을 직접 보여주고 싶습니다. 독일어 아동 도서 컬렉션이 있는데 아마 관심이 있을 겁니다. 윤지우 씨는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장님, 그런데 윤혜운이가 독일어를 한다는 걸 어떻게 아셨죠? 강태성 씨의 턱 근육이 떨렸다. 직감입니다. 그가 간단히 대답했다. 저를 따라오세요. 세 사람은 주 계단만큼 화려하지는 않지만 똑같이 우아한 옆 계단으로 올라갔다. 2층에서 그들은 한국 풍경화로 장식된 복도를 지나 책과 기펜 문양이 새겨진 어두운 나무 이중문 앞에 도착했다.
강태성 씨가 문을 열자 4벽 중 3벽에 천장까지 닿는 책장으로 가득 찬 인상적인 도서관이 드러났다. 가죽 안락의자, 커다란 원목 테이블, 그리고 전략적으로 배치된 여러 개의 스탠드가 지식과 평온함을 발산하는 분위기를 완성했다. 와우! 윤하운 양이 감탄하며 파란 눈을 반짝였다. 공공도서관 밖에서 이렇게 많은 책은 처음 봐요. 강태성 씨는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지었다. 윤지우 씨, 잠시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윤지우 씨는 딸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망설였다. 윤혜운 양은 미묘하게 고개를 끄덕여 엄마를 안심시켰고 윤지우 씨는 복도에서 기다리기로 동의했다. 문이 그녀 뒤로 닫히자 강태성 씨는 윤혜운 양에게 안락의자 중 하나를 가리키고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윤하운아, 그가 유창한 독일어로 시작했다. 반지에 대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거니? 소녀는 그가 자신의 모국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다. 대신 같은 언어로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선생님의 약혼녀 반지 속 다이아몬드는 진짜가 아니에요, 선생님. 아주 좋은 모조품이지만 그래도 모조품이에요. 강태성 씨는 팔꿈치를 무릎에 대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지? 그것은 전문가들이 감정한 공인된 보석인데. 윤하운 양은 어깨를 으쓱했다. 놀랍도록 어른스러운 몸짓이었다. 할아버지가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할아버지는 진짜 다이아몬드는 빛을 마시고 내면에 불꽃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짜 돌은 그저 거울처럼 반사만 할 뿐이에요. 시끄럽지만 속은 텅 비어있죠. 그녀는 잠시 멈춰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다. 그 다이아몬드의 면들은 너무 날카로웠어요. 마치 새로 깎은 것처럼요. 이 반지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오래된 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면들이 부드러워졌을 거예요. 그 돌에는 생명도 역사도 없어요. 강태성 씨의 등골에 오싹한 느낌이 흘렀다. 그토록 정확하고 기술적인 단어들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다니 이상했지만 그 안에는 무시할 수 없는 확신이 있었다. 어디서 그런 걸 배웠니? 할아버지 오토에게서요. 윤혜운 양은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슬픔의 그림자와 함께 대답했다. 할아버지는 독일인이셨고 전쟁 후에 한국으로 오셨어요. 군인이셨지만 나중에는 전쟁 중에 도난당한 미술품과 보물들을 회수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녀는 자부심이 역력한 표정으로 턱을 치켜들었다. 할아버지는 위조품을 식별하는 전문가가 되셨어요. 나치들이 속임수의 대가였고 할아버지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데 수년을 보냈다고 말씀하셨어요. 소녀는 잠시 멈춰 눈빛이 잠시 추억에 잠겼다. 2년 전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할아버지는 아는 모든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사기 탐지를 우리만의 특별한 게임으로 만들었죠.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할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물건을 보지 마라, 혜운아. 그 물건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봐라. 진짜 아름다움은 속삭인단다. 내 보석아, 가짜는 소리 지르지. 강태성 씨는 목이 메었다. 소녀가 할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에는 그를 깊이 감동시키는 무언가가 있었다. 아마도 그들만이 이해하는 작은 의식과 문구들로 이루어진 안유진 씨와의 관계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일 것이다. 독일어는 그들이 취리히에서 살면서 강태성 씨가 유럽으로 사업을 확장하던 시절에 배운 그들만의 사적인 언어였다. 왜 나에게 이걸 말해주는 거니? 그가 여전히 독일어로 물었다. 윤하운 양은 당혹스러울 정도로 진지하게 그를 응시했다. 선생님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항상 아름다운 거짓말도 여전히 거짓말이며 추한 진실보다 더 아프다고 말씀하셨어요. 강태성 씨는 갑자기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다. 밖에서는 파티 준비가 빠른 속도로 계속되고 있었다. 그는 정원에서 이서윤 씨가 테이블 배치에 대해 직원들에게 열정적으로 지시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눈부시고 매력적이며 매혹적이었다. 그리고 아마도 사기꾼일지도 모른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지? 그는 윤하운 양에게라기보다는 자신에게 물었다. 약혼녀에게 독일어를 이해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윤하운 양이 물었다. 강태성 씨는 그 질문의 통찰력에 놀라며 그녀에게 몸을 돌렸다. 아니, 그가 인정했다. 이서윤 씨는 포르투갈어 외에 이탈리아와 영어를 구사해. 내가 독일어도 한다는 걸 언급할 기회가 없었어. 안유진 씨와 나는, 그는 망설였다. 내 고인이 된 아내와 나는 독일어를 우리만의 사적인 언어로 사용했지. 윤혜운 양은 그 정보가 중요한 무언가를 확인시켜 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야 해요. 진짜 보석을 아는 사람에게요. 그 간단한 말들은 강태성 씨가 오랫동안 들었던 가장 현명한 조언이었다. 그는 반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그리고 빨리. 하지만 이서윤 씨에게 경고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윤혜운아, 너와 내 엄마가 이 대화에 대해 절대적인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니? 네, 사장님. 비밀을 지키라는 뜻이에요. 정확하다. 강태성 씨는 이제 결단력에 힘입어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앉았다. 그 대가로 결과가 어떻든 너희와 네 엄마는 너희의 진실함에 대해 충분히 보상받을 것이라고 약속한다. 윤하은 양은 고개를 흔들었다. 할아버지는 진실을 말하는 것에 대해 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실 자체가 보상이라고요. 강태성 씨의 입가에 진정한 미소가 번졌다. 네 할아버지는 현명한 분이셨구나. 그분을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할아버지는 사장님을 좋아하셨을 거예요. 윤혜운 양은 놀라운 확신으로 대답했다. 할아버지는 남들과 이야기할 때 눈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존경하셨어요. 강태성 씨는 도서관, 문을 열고 윤지우 씨를 다시 불렀다. 윤지우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와 고용주와 딸을 번갈아 보았다. 괜찮으세요? 그녀가 물었다. 완벽하게 괜찮습니다. 강태성 씨는 포르투갈어로 돌아와 안심시켰다. 따님은 정말 특별합니다, 윤지우 씨. 아주 특별한 아가씨예요. 윤지우 씨는 얼굴에 엄마로서의 자부심이 역력한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희 둘만 남은 후로는 최선을 다해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야기가 있었다. 강태성 씨는 느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파고들 때가 아니었다. 윤하은이는 약속대로 행사 동안 도서관에 있어도 좋습니다. 아니면 원한다면 최정숙 씨와 함께 몇 가지 일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제 가정부가 똑똑한 동반자를 분명 좋아할 겁니다. 모녀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강태성 씨는 복도 반대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서둘러 갔다. 문을 잠그고 즉시 전화를 들고 개인적인 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번호를 눌렀다. 박준영 씨, 강태성입니다. 긴급하고 절대적으로 비밀스러운 부탁이 있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는 강태성 씨의 30년 넘게 개인 변호사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남은 몇 안 되는 진정한 친구 중 한 명이었다. 소란 없이 섬세한 상황을 해결하는 데 전문성을 가진 신중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무엇이든 태성 씨, 아시잖아요. 김민준 씨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네, 그 보석상 말입니다. 오늘 당장 긴급 감정이 필요하다고 말해주세요. 완전한 진위 확인입니다. 최근 구매한 물건에 문제가 있습니까? 박준영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다. 강태성 씨는 대답하기 전에 망설였다. 진심으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확실히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서윤 씨가 눈치채지 못하게 어떻게 하죠? 그녀는 그 반지를 거의 빼지 않는데 그것은 적절한 지적이었다. 강태성 씨가 3주 전 반지를 건넨 이후로 이서윤 씨는 거의 반지를 끼고 잠을 잤다. 그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김민준 씨가 몇 시간 내에 저택을 은밀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만 해주세요. 전화를 끊은 후 강태성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윤하은 양의 말이 그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고 이서윤 씨에 대해 가끔 떠오르던 작은 의심들과 뒤섞였다. 그녀의 과거에 대한 모호한 언급, 반복되는 이야기 속 미묘한 변화, 강태성 씨 가족이 신뢰하는 보석상을 거부하고 반지를 구매하는데 그녀 자신의 유럽 전문가를 고집했던 것 등이 그러했다. 그는 부당한가? 편집증적인가? 아니면 겨우 아는 아이의 말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몇 년간의 슬픔 끝에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는 감정에 눈이 멀어 명백한 신호들을 무시했던 것인가? 문에서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그의 생각을 끊었다의 강태성 씨. 이서윤 씨의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렸다. 들어가도 될까요?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내면의 폭풍을 감추기 위해 표정을 조절했다. 물론이지 여보. 이서윤 씨가 들어왔다. 언제나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이제는 파티 준비를 위해 특별히 주문한 우아한 연하늘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 주위에는 이미 익숙해진 향수 냄새가 감돌았다. 왜 여기 숨어 있어요? 파티 전에 결정할 일이 1000가지나 있는데. 그녀가 다가와 그를 안았다. 광란이 정말 시작되기 전에 몇 분이라도 평온을 즐기는 건 어때요? 그녀의 입술이 강태성 씨의 입술에 닿았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그 키스는 모든 일관된 생각을 흩어지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는 모든 몸짓, 모든 말, 모든 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의 신호를 찾으며 분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은 그가 부드럽게 몸을 떼며 말했다. 당신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 이서윤 씨는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켜떴다. 제가 당신을 위해 이미 하고 있지 않은 일이 또 뭐가 있을까요? 강태성 씨는 그녀의 왼손을 잡았다. 진짜 다이아몬드라고 여겨지는 것이 강렬하게 빛나는 손가락이었다. 몇 시간 동안 반지가 필요해. 이서윤 씨의 표정 변화는 미묘했지만 긴장된 협상에서 반응을 관찰하도록 훈련된 사람에게는 감지할 수 있었다.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눈가의 경련, 어깨의 짧은 경직. 그 후 그녀는 이완된 자세를 되찾았다. 제 반지요? 왜요? 제 보험 담당자가 나중에 올 겁니다. 오늘 파티 전에 가족 보험에 포함시키고 싶어. 강태성 씨는 마치 완전히 평범한 요청인 것처럼 평범한 어조를 유지했다. 그는 서류 작업을 위해 반지를 촬영하고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해야 할 거야. 이서윤 씨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럽게 손을 뺐다. 파티 후에 하면 안 될까요? 오늘 하루 종일 끼고 싶었어요. 아시잖아요. 익숙해지려고요. 너무 특별해서요. 그토록 소중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강태성 씨는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를 유지했다. 몇 시간만이면 돼, 여보. 그리고 당신은 준비로 너무 바빠서 반지가 없다는 걸 느끼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녀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순간 동안 망설이다가 마침내 눈에 띄게 마지못해 반지를 뺐다. 잘 보관해 주세요. 우리 사랑의 상징이니까요. 강태성 씨는 보석을 받아들였다. 그의 손바닥 위에서 놀랍도록 가볍게 느껴졌다. 나에게 소중한 것은 항상 잘 보관하지. 이서윤 씨는 방금 도착한 꽃 장식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며 나가기 전에 그에게 다시 키스했다. 문이 닫히자마자 강태성 씨는 창문빛에 비춰 다이아몬드를 살펴보았다. 그의 미숙한 눈에는 완벽하게 진짜처럼 보였다. 빛나고 눈부시며 그가 지불한 수백만 달러에 합당해 보였다. 그러나 윤하은 양의 말이 남아있었다. 가짜 돌은 그저 반사만 할 뿐이에요. 시끄럽지만 속은 텅 비어있죠. 그는 조심스럽게 반지를 책상 서랍 안 작은 케이스에 넣고 다시 전화를 들었다. 박준영 씨? 됐습니다. 김민준 씨에게 가능한 한 빨리 오라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뒷문으로 들어오라고 하세요. 기다리는 동안 강태성 씨는 정원이 한눈에 들어오는 창가로 걸어갔다. 아래에서는 파티가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다. 우아한 흰색 천막, 정교한 꽃장식, 작은 실내악 오케스트라가 사운드 테스트를 위해 악기를 배치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이서윤 씨가 꼼꼼하게 계획한 대로였다. 강태성 씨의 사무실은 평소에는 평온한 안식처였지만 김민준 씨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질식할 것 같았다. 시간은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이따금씩 그는 반지 케이스를 꺼내 잠시 살펴본 다음 다시 넣어두었다. 마치 보석이 사라지거나 전문가가 도착하기 전에 비밀을 드러낼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한 시간 후 최정숙 씨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강태성 사장님, 김민준 사장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도착하셨습니다. 들어오라고 해주세요, 최정숙 씨. 그리고 강태성 씨는 의미심장하게 말을 멈췄다. 아무도 우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서윤 씨는요. 가정부는 수십 년 동안 같은 가족을 섬겨온 사람답게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몇 초 후 김민준 씨가 사무실로 들어섰다. 키가 작고 60대인 그는 회색 머리의 나이에 비해 놀랍도록 민첩한 손을 가지고 있었다. 보석상은 작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의 가족은 3대째 강 씨, 가문의 보석을 공급해왔으며 가족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기념하는 독점적인 작품들을 만들어 왔다. 태성 씨, 내 친구. 김민준 씨가 손을 내밀며 인사했다. 박준영 씨가 긴급하다고는 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네. 신중함과 신속함에 감사드립니다. 강태성 씨는 보석상에게 의자를 권했다. 제가 부탁할 내용은 절대적으로 비밀입니다. 늘 그렇듯이요. 김민준 씨가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놓고 정밀한 도구들로 가득 찬 인상적인 세트를 드러내며 확신시켰다. 강태성 씨는 서랍에서 케이스를 꺼내 그들 사이에 놓았다. 이 다이아몬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단순히 가치가 아니라 김민준 씨, 이것이 진짜인지 알고 싶습니다. 보석상은 놀란 듯 눈썹을 치켜떴다. 약혼녀를 위해 사신 다이아몬드 말입니까?
그녀가 추천한 유럽 전문가가 감정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랬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생겼습니다. 김민준 씨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했다. 그는 케이스를 열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다루는 듯한 경외심으로 반지를 꺼냈다. 그는 특별한 돋보기를 오른쪽 눈에 대고 꼼꼼한 검사를 시작했으며 가끔 보석의 위치를 바꿔 다른 각도의 빛을 받도록 했다. 몇 분 후 그가 중얼거렸고 돋보기를 더 높은 배율의 것으로 바꿨다. 무슨 일입니까? 강태성 씨가 긴장하며 물었다. 잠시만요. 김민준 씨는 서류 가방에서 펜처럼 생긴 작은 전자장치를 꺼냈다. 이것은 열전 도율 측정기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열을 독특한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강태성 씨는 보석상이 추가 테스트를 수행하는 동안 말없이 지켜보았다. 김민준 씨의 얼굴은 점차 더 심각해졌다. 마침내 영원처럼 느껴지는 20분 후 김민준 씨는 반지를 케이스에 다시 넣고 슬픈 표정으로 강태성 씨를 마주 보았다. 강태성 씨, 유감스럽게도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천연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이미 그 대답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확인을 듣는 것은 마치 주먹으로 배를 맞는 것 같았다. 확실합니까? 유감스럽게도 그렇습니다. 모이사나이트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다이아몬드 모조품 중 최고급이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훈련되지 않은 눈에는 진짜 다이아몬드와 거의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광분산을 보입니다. 이것이 그 특별한 불꽃을 설명하죠. 면들은 너무 완벽하고 가장자리는 방금 깎은 것처럼 날카롭습니다. 김민준 씨는 잠시 멈춰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다. 이 돌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연대와 출처를 가진 진짜 다이아몬드라면 특징적인 작은 불완전성, 즉 시간과 여정의 흔적이 있을 겁니다. 보석상의 말은 윤혜운 양의 말과 놀랍도록 일치했다. 마치 둘 다 진위 여부에 대한 같은 설명서를 읽는 것 같았다. 이 작품의 실제 가치는 얼마입니까? 김민준 씨는 망설였다. 플래티넘의 고품질 모이사나이트를 사용한 현대 보석으로서는 아마 1,500만 원 정도일 겁니다. 유럽 왕족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역사적인 다이아몬드에 지불한 수백만 유로와는 거리가 멀죠. 강태성 씨는 잠시 눈을 감고 그 폭로의 충격을 흡수했다. 눈을 다시 떴을 때 그의 표정은 굳어져 있었다. 유럽 감정인이 제공한 진위 확인서는요? 아마도 위조되었거나 다른 돌의 것일 겁니다. 김민준 씨는 서류 가방을 닫았고 얼굴에는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강태성 씨, 우리의 오랜 관계를 고려하여 제가 여쭈어 봐야겠습니다. 같은 기간에 구입했을 수도 있는 다른 보석들을 분석해 드릴까요? 아니면 혹시 그는 망설였다. 아이서윤 씨가 구입하라고 제안했을 수도 있는 당신 컬렉션의 작품들을요? 그 질문은 강태성 씨에게 본능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몇 달 동안 이서윤 씨는 실제로 여러 가지 구매를 제안했었다. 주로 해양 테마를 전문으로 하는 한국 현대 예술가들의 작품들이었다. 그는 미술 컨설턴트로서의 그녀의 전문성에 이끌려 이러한 작품들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었다. 여기서 기다려 주십시오. 강태성 씨가 갑자기 일어서며 요청했다. 그는 서둘러 거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새로 구입한 작품들 중 여러 점이 전시되어 있었다. 특히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바다를 배경으로 전통 뗏목을 탄 어부들을 묘사한 부산의 새로운 재능이라고 알려진 화가의 인상적인 그림이었다. 강태성 씨는 이서윤 씨의 설득에 국제적인 인정을 받을 작가라고 확신하며 거의 20억 원을 지불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벽에서 그림을 떼어내 사무실로 돌아와 김민준 씨 앞에 있는 테이블 위에 놓았다. 당신의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이 작품의 진위 여부를 은밀하고 긴급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을 아십니까? 김민준 씨는 그림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제 조카 김수아는 국립현대미술관의 큐레이터입니다. 즉시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진위 여부를 보는 뛰어난 눈과 현대 미술 전문가들과의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민준 씨가 전화를 거는 동안 강태성 씨는 다시 창가로 걸어갔다. 아래에서는 이서윤 씨가 행사 고용 셰프와 활기차게 대화하고 있었고 세상에 아무런 걱정이 없는 듯 보였다. 이제 그녀의 모습은 분노, 실망,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그들이 나눈 모든 것이 거짓말에 기초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둔한 통증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김수아는 오고 있습니다.
김민준 씨가 전화를 끊으며 알렸다. 그녀는 우리가 그림을 움직이거나 직접적인 빛에 노출시키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강태성 씨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마음은 이미 상황의 함의를 처리하고 있었다. 반지가 가짜라면 이서윤 씨와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다른 것들도 가짜일까? 모든 기억, 모든 겉보기에 친밀했던 순간과 연결은 새롭고 잔인하며 무자비한 비달에서 재평가되어야 했다. 그의 전화가 진동하며 메시지가 왔다. 그의 변호사 박준영 씨로부터였다. 이서윤 씨에 대한 예비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긴급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강태성 씨의 위가 수축되었다. 김민준 씨, 우리가 훨씬 더 깊은 무언가의 표면만 긁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시간 후 강태성 씨는 그의 사무실을 임시작전 본부로 바꾸었다. 김민준 씨와 김수아 씨, 30살 정도의 날카로운 눈과 전문적인 자세를 가진 여성이 특수 조명과 휴대용 장비를 사용하여 그림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었다. 박준영 변호사는 서류철을 들고 조용히 도착했다. 그리고 모두를 놀라게 한 것은 강태성 씨가 윤지우 씨와 윤하운 양의 참석을 요청했다는 것이었다. 확실합니까? 박준영 씨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사무실 한쪽 구석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모녀를 가리키며 이렇게 민감한 상황에 임시 직원을 연루시키는 것은 아이가 가장 먼저 진실을 보았습니다. 강태성 씨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지금은 제 판단보다 그 아이의 판단을 더 신뢰합니다. 박준영 씨는 친구의 얼굴에 나타난 결단력을 인정하며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여기 당신의 약혼녀에 대해 우리가 알아낸 것이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단어를 거의 뱉듯이 말하며 서류철을 강태성 씨에게 건넸다. 아이서윤이라는 이름의 사람은 약 3년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녀가 여러 이름을 사용했다는 기록을 찾았습니다. 부산에서는 마리나, 제주에서는 크리스티나, 일본에서는 비앙카. 강태성 씨는 서류를 넘겨보았고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리고 모든 경우에 박준영 씨가 계속했다. 그녀는 부유하고 대개 나이가 많으며 종종 호랍이이거나 최근 이혼한 남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관계를 맺고 신뢰를 얻고 재정 자원에 접근한 다음 상당한 금액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걸 지금까지 몰랐을 수 있지? 강태성 씨의 목소리는 낮고 절제되어 있었지만 억눌린 분노가 가득했다. 그녀는 똑똑합니다. 조심스럽죠. 도시, 국가, 사회 계층을 바꿉니다. 그리고 솔직히 태성 씨, 박준영 씨는 망설였다. 당신은 우리가 조사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은밀한 배경 조사를 제안했을 때 당신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를 맹목적으로 신뢰한다고 말이죠. 강태성 씨는 서류철을 덮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그때 김수아 씨가 그들에게 다가왔고 그녀의 얼굴은 심각했다. 강태성 사장님, 유감스럽게도 이 작품은 진짜가 아닙니다. 정교한 위조품이지만 분명히 이 작품의 작가라고 알려진 사람이 그린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림의 특정 세부 사항을 지적했다. 분놀림 기법이 일관되지 않고 원래 작가가 사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다른 종류의 물감을 사용했습니다. 게다가 서명은 나중에 작품의 나머지 부분과 다른 물감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강태성 씨는 메스꺼움을 느꼈다. 시리의 가치는요? 위조품으로서는 재료와 기술적 숙련도에 따라 500만 원 정도일 겁니다. 당신이 지불한 20억 원과는 거리가 멀죠.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강태성 씨가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조절된 숨소리만이 들렸다. 마침내 그는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지켜보던 윤하운 양에게 몸을 돌렸다. 윤혜운아, 그가 독일어로 불렀다. 다른 것에 대해 내 의견을 듣고 싶구나. 소녀는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강태성 씨는 서랍을 열고 그와 이서윤 씨가 속초에서 함께 보낸 첫 주말에 찍은 작은 은색 액자를 꺼냈다. 이 사진에서 무엇을 보니? 그가 여전히 독일어로 물었다. 윤하은 양은 몇 초 동안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았고 집중하는 얼굴은 찌푸려졌다. 마침내 그녀가 대답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역할을 연기하는 여자가 보여요. 그녀의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아요. 그녀는 미소 지으면서도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어요. 강태성 씨는 그 대답에 완전히 놀라지 않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부드럽게 소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고맙다, 윤혜운아.
넌 겉모습 너머를 꿰뚫어 보는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구나. 내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몸을 돌려 포르투갈어로 돌아왔다. 필요한 모든 확인을 마친 것 같습니다. 이서윤 씨 혹은 그녀의 진짜 이름이 무엇이든 그녀는 정교한 사기꾼입니다. 반지는 가짜이고 미술품도 가짜이며 분명히 우리의 전체 관계는 거짓말 위에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박준영 씨가 물었다. 먼저 파티를 취소합니다. 오늘 밤 약혼 발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강태성 씨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고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해졌다. 그녀를 대면할 겁니다. 바로 여기서 이 사무실에서 지금. 박준영 씨는 걱정스러워 보였다. 강태성 씨, 보안 요원을 배치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발각되었다는 것을 알면 그녀는 물리적인 위험을 주지 않습니다. 강태성 씨가 말을 끊었다. 그녀의 방법은 더 교활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사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박준영 씨, 당신과 저만 있는 자리에서. 모두가 사무실을 떠나기 시작하자 강태성 씨는 침묵을 지키며 상황에 불편해하는 윤지우 씨에게 다가갔다. 윤지우 씨,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따님과 함께 도서관에 있어 주십시오. 이 일이 해결된 후에 당신들에게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김민준 씨와 김수아 씨는 절대적인 비밀을 약속하며 최근 구입한 다른 작품들을 분석하러 나갔고 최정숙 씨는 공급업자들에게 건강상의 이유로 행사가 연기되었다고 은밀히 알리도록 지시받았다. 마침내 강태성 씨와 박준영 씨만이 사무실에 남았을 때 강태성 씨는 전화를 들고 이서윤 씨의 번호를 눌렀다. 여보. 그는 중립적인 목소리를 유지하며 말했다. 제 사무실로 와줄 수 있을까? 파티에 대해 중요한 논의할 것이 있어. 5분 후 문에서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강태성 씨는 박준영 씨에게 사무실 구석에 더 조용히 자리 잡으라고 손짓한 다음 대답했다. 들어오세요. 이서윤 씨가 들어왔다. 언제나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이제는 파티 준비를 위해 특별히 주문한 우아한 연하늘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박준영 씨를 알아보고 살짝 흔들렸지만 빠르게 회복되었다. 동반자가 있을 줄은 몰랐네요. 그녀가 강태성 씨에게 키스하기 위해 다가가며 말했다. 강태성 씨는 미묘하게 몸을 뒤로 뺐다. 그녀는 그 움직임을 알아차렸고 그녀의 눈빛에 무언가가 변했다. 위험을 감지한 야생동물처럼 경계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이서윤 씨. 강태성 씨가 차갑고 절제된 목소리로 시작했다. 아니면 마리나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크리스티나? 아니면 비앙카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녀의 얼굴은 잠시 색을 잃었지만 이내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보? 절 겁주고 있잖아요. 강태성 씨는 반지가 든 케이스를 들어 열고 그들 사이 테이블 위에 놓았다. 당신의 진짜 다이아몬드라고 알려진 유럽 왕족의 보석은 가짜입니다. 좋은 품질의 모이사나이트지만 제가 지불한 금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말도 안 돼요. 그녀가 목소리를 약간 높이며 항의했다. 그 유럽 전문가가 인증했단 말이에요. 아 그래, 당신의 전문가. 강태성 씨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당신이 왜 수세대 동안 가족이 신뢰하던 보석상 김민준 씨를 사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고집했는지 궁금하군. 마치 그가 진실을 알아낼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말이야. 이서윤 씨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자세를 바로잡았다. 뭔가 오해가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 전문가 자신이 속았을 수도 있어요. 저는 결코 부산 그림도 가짜입니다. 강태성 씨가 벽에 기대어 있는 그림을 가리키며 말을 끊었다. 당신이 지난 몇 달 동안 나에게 사라고 설득했던 다른 모든 작품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가며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당신은 가짜입니다, 이서윤 씨. 모든 말, 모든 몸짓, 우리 사이의 모든 순간, 모든 것이 정교하게 꾸며낸 것입니다. 잠시 동안 이서윤 씨의 완벽한 외관에 무언가가 무너지는 듯했다. 아주 짧은 깜박임, 입술 가장자리에 거의 감지할 수 없는 떨림, 그러고는 능숙한 배우처럼 다시 역할을 맡아 눈물을 글썽겼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나눈 모든 것 후에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강태성 씨. 보석이나 미술품에 어떤 오해가 있었다면 함께 해결할 수 있어요. 오해 때문에 우리가 쌓아온 것을 파괴하지 마세요. 강태성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놀랍군. 정말 놀라워. 증거에 직면해서도 당신은 계속 역할을 유지하는군.
그는 박준영 씨가 가져온 서류철을 들어 테이블 위에 던졌다. 우리는 당신의 다른 이름들, 당신의 다른 목표물들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사라지기 전에 거의 50억 원을 훔친 부산의 남자, 당신이 관리한 투자로 재산을 잃은 일본인 사업가. 패턴은 항상 같습니다. 취약한 남자를 찾아 신뢰를 얻고 그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사라지는 것. 이서윤 씨의 눈물은 즉시 말랐고 차갑고 계산적인 무언가로 대체되었다. 그녀가 다시 말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모든 감미로움을 잃고 더 거칠고 실용적인 어조를 드러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저를 공개적으로 폭로할 건가요? 경찰을 부를 건가요? 그녀는 웃었다. 강태성 씨가 익숙했던 미소와는 완전히 다른 미소였다.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스캔들을 생각해보세요. 강태성 씨, 그 조롱을요? 사업의 천재인 위대한 사업가 강태성 씨가 한 여자에게 속았다는 이야기. 당신의 경쟁자들은 이 이야기를 아주 좋아할 거예요. 당신의 주가는 하루가 끝나기도 전에 폭락할 겁니다. 박준영 씨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이서윤 씨에게 그녀가 강태성 씨와 단둘이 있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켰다. 사실 부인, 우리는 이미 당신의 다른 목표물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공동소송을 위해 자원을 모으는데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이서윤 씨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소송은 몇 년이 걸려요. 그리고 아마도 위조된 보석이나 의심스러운 미술품에 근거한 추측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겠죠. 당신 말이 네, 맞습니다. 강태성 씨는 놀랍게도 동의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법원과 타블로이드지에 제 이름이나 제 가족의 이름을 끌어들이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집에서 입고 있는 옷만 입고 처음 왔을 때 가져온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나갑니다. 그 대가로 저는 정식 고소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서윤 씨는 웃었다. 강태성 씨가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거친 소리였다. 제가 이런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았다고 정말 생각하세요? 저는 타협적인 문서 사본, 잘못 해석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 맥락에서 벗어난 녹음된 대화들을 가지고 있어요. 끝까지 허세를 부리는군. 강태성 씨는 놀라운 침착함으로 말했다. 박준영 씨, 그녀에게 보여주세요. 변호사는 노트북을 열고 화면을 이서윤 씨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해외 계좌로의 일련의 은행 송금이 빨간색으로 강조되어 있었다. 모든 돈을 추적했습니다, 부인. 게이맨 제도, 리히텐슈타인, 싱가포르의 계좌들, 모든 것이 문서화되어 있고 적절한 당국과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서윤 씨의 완벽한 얼굴에 진정한 두려움의 떨림이 스쳐 지나갔다. 불가능해. 그 계좌들은 추적 불가능해. 아마도 평범한 사기꾼들에게는 그럴 겁니다. 강태성 씨가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글로벌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서윤 씨, 당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자원과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찾으려고 노력하면 몇몇 은행 송금이 제 손에서 벗어날 거라고 정말 생각합니까? 이서윤 씨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는 동안 사무실에는 짙은 침묵이 흘렀다. 한때 항상 우아하게 치켜 올라갔던 어깨는 눈에 띄지 않게 처졌다. 6개월 동안 유지했던 세련됨과 매력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져 더 거친 얼굴과 더 차갑고 계산적인 눈을 드러냈다. 정확히 무엇을 제안하는 거죠? 그녀가 마침내 목소리의 모든 꾸밈을 버리고 물었다. 말했듯이 당신은 지금 이 집에서 입고 있는 옷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나갑니다. 그 대가로 저는 정식 고소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태성 씨는 잠시 멈추고 그의 시선은 가차 없었다. 추가적으로 당신이 가로챈 자금의 70%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제 돈뿐만 아니라 당신이 속인 다른 남자들의 돈도요. 이서윤 씨의 얼굴에 분노의 섬광이 스쳐 지나갔다. 불가능해요. 그 돈은 더 이상 없어요. 투자되었거나 사용되었거나. 그럼 60%. 강태성 씨가 사업 협상에서처럼 반박했다. 그리고 무엇이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저에게 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수년 동안 단 하루도 정직하게 일하지 않고 사치스럽게 살았습니다. 숨겨진 자원이 있을 겁니다. 이서윤 씨는 팔짱을 끼고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살폈다. 제가 그냥 문을 나서서 사라지면요? 다시 이름을 바꾸고 다른 곳에서 시작하면요? 그렇다면 박준영 씨가 끼어들었다. 24시간 이내에 당신의 사진과 알려진 모든 별칭이 5개국의 경찰 당국에 배포될 겁니다. 당신의 계좌는 동결될 겁니다.
당신의 여권은 표시될 겁니다. 당신의 얼굴은 모든 공항, 모든 국경 검문소에 나타날 겁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고 그의 전문적인 어조는 말의 가혹함을 감추고 있었다. 당신은 유능하지만 부인 투명 인간은 아닙니다. 아무도 그렇지 않아요. 강태성 씨는 이서윤 씨의 얼굴을 스쳐 지나가는 일련의 감정들, 분노, 좌절, 계산, 그리고 마침내 체념에 가까운 무언가를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상대를 만난 것이었다. 나 50%요. 그녀가 제안했다. 특정 공범들에게 경고하지 않고 모을 수 있는 최대치예요. 공범들? 강태성 씨가 눈썹을 치켜떴다. 제가 혼자 일한다고 정말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차가운 미소가 그녀의 입술을 휘감았다. 강태성 씨, 전체 네트워크가 있어요. 표적을 식별하고 신원을 만들고 문서와 증명서를 제공하는 사람들이요. 제 작전이 노출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사람들이죠. 강태성 씨와 박준영 씨는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더 큰 조직의 존재는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사기 수법의 정교함도 설명해 주었다. 55%. 강태성 씨가 마침내 말했다. 그 이하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공범들의 이름도 원합니다. 이서윤 씨는 웃었다. 거칠고 냉소적인 소리였다. 이제 순진하시네요. 이름을 대는 것은 제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예요. 50% 이름은 없이, 그리고 저는 당신의 삶에서 영원히 사라질 거예요. 강태성 씨는 오랫동안 그녀를 응시했다. 몇 달간의 겉보기 친밀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앞에 있는 여성은 완전히 낯선 사람이었다. 공유된 모든 기억, 겉보기 친밀했던 모든 순간은 이제 계산적인 조작의 인식으로 오염되어 있었다. 마치 이서윤, 그가 알고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이서윤은 실제로 존재한 적이 없는 것 같았다. 당신의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50%는 박준영 씨가 제공할 계좌로 48시간 이내에 송금합니다. 그 후 당신은 사라집니다. 만약 제가 당신을 다시 만나거나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같은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가진 모든 정보는 즉시 당국으로 넘어갈 겁니다. 협상도 경고도 없이. 이서윤 씨는 감정의 모든 가장을 버리고 건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X분 안에 여기서 나갈게요. 최정숙 씨가 당신을 입구까지 동행하여 개인 소지품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지 확인할 겁니다. 강태성 씨가 알렸다. 그리고 명확히 하자면 제가 당신에게 준 보석, 미술품 또는 기타 선물은 여기에 남습니다. 대답 없이 이서윤 씨는 돌아서서 나가려 했지만 강태성 씨가 마지막 질문으로 그녀를 멈춰 세웠다. 단지 궁금해서 묻는 건데 우리 사이에 진짜 순간이 있었나요? 진정한 무언가가요? 그녀는 문가에 멈춰 서서 완전히 돌아서지 않았다. 잠시 동안 강태성 씨는 그녀의 옆모습에서 후회와 비슷한 것을 엿본 것 같았지만 그녀가 말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멀었다.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친절했어요. 그녀는 간단히 말하고 나갔다. 문이 그녀 뒤로 닫히자 강태성 씨는 갑자기 지쳐 의자에 무겁게 앉았다. 박준영 씨가 다가와 그의 어깨에 위로의 손을 얹었다. 끝났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상황을 고려하면 최선이었습니다. 강태성 씨가 말을 이었다. 저는 소송과 대중 노출에 대한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저 그녀가 제 삶에서 사라지기를 원할 뿐입니다. 이해합니다. 그래도 그녀가 합의를 이행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허락이 있다면 예방 차원에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저택을 감시할 은밀한 보안회사를 고용하겠습니다. 강태성 씨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시선은 창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밖에서는 흰색 천막과 꽃 장식, 결코 열리지 않을 파티를 위한 모든 준비 이제 그의 순진함을 보여주는 잔혹한 상징처럼 보였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눈이 멀었을 수 있었을까, 박준영 씨? 변호사는 한숨을 쉬며 강태성 씨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취약점을 식별하도록 훈련된 정교한 포식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망설이며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다. 당신은 누군가를 다시 들여보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5년간의 슬픔 끝에 행복의 가능성에 열려 있었죠. 그녀는 단순히 그 순간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강태성 씨는 눈을 감고 그 말의 진실을 흡수했다. 안유진 씨의 상실로 인한 공허함은 너무나 견딜 수 없어서
그는 그것을 채울 첫 번째 가능성에 매달렸고 돌이켜보면 명백해 보이는 신호들을 무시했다. 10살짜리 아이가 진실을 보았어. 그가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모든 경험과 자원을 가진 내가 보지 못한 것을 아이가 보았어. 윤하은 양에 대한 언급은 강태성 씨에게 그의 약속을 떠올리게 했다. 박준영 씨, 30분 후에 윤지우 씨와 윤하은 양을 도서관으로 불러줄 수 있습니까? 그들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나가자 강태성 씨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그를 삼킬 듯한 감정적 황폐함에 맞섰다. 그것은 단순히 금전적 타격이나 상처받은 자존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보았던 미래를 다시 한번 잃은 것이었다. 6개월 동안 그는 외로움이 끝났고 저택의 텅 빈 복도에 다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며 남은 생애 동안 동반자를 찾을 것이라고 스스로 믿게 했었다. 전화가 울려 그의 어두운 생각을 끊었다. 최정숙 씨였다. 이서윤 씨가 떠났다는 소식이었다. 별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가정부가 숨기지 않는 만족감으로 보고했다. 옷과 개인 소지품 몇 개가 든 가방만요. 고마워요, 최정숙 씨. 직원들에게 파티가 취소되었다고 알려주세요. 건강상의 문제라고 이유를 대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고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하세요. 물론 급여는 전액 지급될 겁니다. 네, 사장님. 그리고 최정숙 씨는 망설였다. 유능한 가정부에게는 드문 일이었다. 일이 켜시 모멈 정말 유감입니다. 우리 모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수년 동안 그를 섬겨온 여성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심은 강태성 씨의 예상보다 깊이 그를 감동시켰다. 고마워요. 그가 간단히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정확히 30분 후 강태성 씨가 옆 테이블에 손대지 않은 위스키 한 잔과 함께 피신해 있던 도서관 문에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그가 들어오라고 하자 윤지우 씨와 윤하은 양이 나타났는데 둘 다 호기심과 불안감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앉으세요, 강태성 씨가 그의 옆에 있는 2개의 안락 의자를 가리키며 초대했다. 윤지우 씨는 여전히 입고 있는 웨이트리스 유니폼을 초조하게 정리했다. 강태성 사장님, 무슨 문제라도 있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윤지우 씨. 강태성 씨가 안심시켰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저는 당신들에게, 특히 따님에게 빚을 졌습니다. 윤하은 양은 자신을 삼킬 듯한 안락 의자에 똑바로 앉아 망설임 없이 강태성 씨의 시선을 마주했다. 그 파란 눈에는 나이와는 대조되는 성숙함이 있었다. 윤혜우나, 강태성 씨가 독일어로 바꾸어 말했다. 네가 한 어리석은 늙은이를 평생 최악의 실수에서 구해주었어. 내 한마디 독일어로 된 3단어가 돈뿐만 아니라 내 삶의 소중한 세월을 앗아갈 뻔했던 정교한 사기를 폭로하게 했어. 소녀는 그 칭찬에 살짝 얼굴을 붉혔지만 시선을 굳건히 유지했다. 그냥 제가 본 것을 말했을 뿐이에요, 선생님. 할아버지는 항상 진실은 빛과 같아서 영원히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비집고 나올 틈을 찾죠. 강태성 씨는 그녀의 말에서 느껴지는 지혜에 감동하며 미소를 지었다. 윤지우 씨를 대화에 포함시키기 위해 포르투갈어로 돌아와 설명했다. 윤지우 씨, 따님이 제가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이서윤 씨가 과시했던 약혼 반지는 가짜였고 그녀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혜운이는 제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눈이 멀어 보지 못했던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윤지우 씨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세상에, 이서윤 씨는 사기꾼이었나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강태성 씨는 손을 크게 휘둘렀다. 그녀는 제 재산, 제 사업, 제 가족의 이름을 노렸습니다. 이미 사기성 투자와 위조 미술품 구매를 통해 상당한 금액을 가로챘었습니다. 끔찍하네요. 윤지우 씨가 중얼거리며 본능적으로 딸의 어깨에 손을 얹어 그러한 아기로부터 딸을 보호하려는 듯했다. 펌머이. 이 만남의 이유로 돌아가겠습니다. 강태성 씨가 안락 의자에 몸을 바로 쓰며 말을 이었다. 이 차미리아는 마리떼 당신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윤혜운 양이 한 일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당신들 2분에게서 제가 깊이 존중하는 2가지 자질, 즉 정직함과 통찰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멈춰 생각을 정리했다. 윤지우 씨, 이 저택의 관리자 자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 직책은 모든 가정부 직원을 감독하고 행사를 조율하며 저택의 일상적인 관리를 포함합니다.
최정숙 씨는 곧 은퇴할 예정이며 그녀의 업무를 맡아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윤지우 씨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분명히 놀란 듯했다. 하지만 사장님, 저는 그저 웨이트리스일 뿐입니다. 제가 그럴 자격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강태성 씨가 부드럽게 말을 끊었다. 저희가 사무실에서 이야기하는 동안 제 보안 요원들이 은밀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전공했으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마지막 학년을 중단했습니다. 윤하운 양을 돌보기 위해 더 유연한 근무 시간이 필요하기 전에는 비서로 일했습니다. 당신은 조직적이고 시간을 잘 지키며 제가 관찰한 바로는 어려움 속에서도 놀라운 효율성으로 삶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지우 씨의 눈에 눈물이 글썽겼다. 어떻게 아셨죠? 저는 자원이 있습니다. 강태성 씨가 간단히 대답했다. 그리고 저는 재능을 보면 알아봅니다. 급여는 현재 받는 것의 3배가 될 것이며 원한다면 저택 내에 당신과 윤하운 양을 위한 숙소도 제공될 겁니다. 현재 거주지를 유지하고 싶으시면 교통편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윤지우 씨가 대답하기도 전에 강태성 씨는 윤혜운 양에게 몸을 돌렸다. 혜운 양, 당신에게는 특별한 제안이 있습니다. 서울 최고의 학교에서 교육을 보장하는 것 외에도 이 집의 공식 진실 큐레이터로 임명하고 싶습니다. 윤하운 양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고개를 기울였다.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강태성 씨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당신의 놀라운 통찰력으로 겉모습 너머를 볼 수 있는 당신의 능력으로 제 미술품과 골동품 컬렉션을 재분류하는 것을 도와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서윤 씨가 더 많은 진품을 위조품으로 대체했거나 제가 의심스러운 가치의 작품을 사도록 유도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식별하기 위해 당신의 특별한 눈, 할아버지가 그렇게 잘 훈련시킨 눈이 필요할 겁니다. 소녀는 그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했다. 저는 미술 전문가가 아니에요, 선생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위한 전문가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필요한 것은 당신이 보여준 그 직관입니다. 무언가가 잘못되었을 때 아름다움이 자연스럽지 않고 강요된 것일 때를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당신의 할아버지가 옳았어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속삭이고 거짓은 소리 지릅니다. 그 차이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윤하은 양은 엄마와 시선을 교환했고 그들 사이에는 말없는 소통이 오갔다. 여전히 눈에 띄게 감격한 윤지우 씨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강태성 사장님, 윤지우 씨가 마침내 말했다. 당신의 제안은 매우 관대하지만 너무 예상치 못해서 모든 의미를 고려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극적으로 바꾸는 것은 완벽하게 이해합니다. 강태성 씨가 대답했다.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가지세요. 제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윤하운 양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했다. 저는 선생님의 진실 큐레이터가 되는 것을 받아들일게요. 그녀는 아이들의 직설적인 단순함으로 선언했다. 할아버지가 제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이서윤 씨에 대한 폭로 이후 처음으로 강태성 씨의 얼굴에 진정한 미소가 번졌다. 그 아이의 결단력에는 그의 내면에 깊이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건드리는 힘이 있었다. 그것은 그의 오랜 슬픔 동안 잠들어 있었고 이서윤 씨와의 거짓 로맨스조차도 깨우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럼 결정되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윤하운 양은 저의 진실 큐레이터가 될 것이고 윤지우 씨는 저의 저택관리자 제안을 고려해 주십시오. 윤지우 씨는 여전히 약간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나도 친절하십니다, 사장님. 친절함이 아닙니다. 강태성 씨가 정정했다. 가치의 인정이자 헤아릴 수 없는 봉사에 대한 보답입니다. 그는 일어서서 대화의 끝을 알렸다. 이제 실례하겠습니다. 파티 취소에 대해 여러 곳에 전화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모녀가 나가자 강태성 씨는 도서관에 홀로 남아 높은 창문으로 스며드는 저녁 햇살을 바라보았다. 저택은 다시 고요해졌고 파티 준비, 소리는 공급업자들이 장비와 장식품을 수거하면서 점차 줄어들고 있었다. 축하의 날이 되었어야 할 그날은 고통스러운 폭로와 환멸의 날로 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태성 씨는 씁쓸함과 굴욕감 외에 다른 무언가를 느꼈다. 놀라운 명료함으로 진실을 꿰뚫어본 아이의 진심 어린 말에서 비롯된 희미한 희망의 끈이었다. 그는 전화를 들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 번호를 눌렀다. 강소영 씨? 강태성입니다.
네, 우리가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가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강소영 씨와 이준호 씨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네, 이 저택에서요. 아이들도 데려오세요. 조카들을 더 잘 알게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자 강태성 씨는 이서윤 씨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면서 느꼈던 엄청난 무게가 약간 줄어들었음을 깨달았다. 그의 삶의 한 장은 갑자기 끝났지만 아마도 다른 더 진정한 장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윤혜운 양의 독일어 속삭임이 강태성 씨의 삶의 방향을 바꾼 운명의 날로부터 6주가 지났다. 한때 고요하고 웅장함 속에서 압도적인 공허함을 느끼게 했던 성북동의 저택은 이제 다른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더욱 고요하고 덜 과시적이지만 부인할 수 없이 더욱 진실한 에너지였다. 그 토요일 아침 강태성 씨는 침실 발코니에서 윤혜운 양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정원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가끔 땅에 있는 무언가를 살피기 위해 몸을 숙이거나 저택 경계에 늘어선 수백 년 된 나무들을 올려다 보았다. 오늘 풀린 그녀의 금발 머리카락은 햇살 아래 금실처럼 반짝였다. 그녀의 손에는 현장 과학자처럼 진지하게 관찰 내용을 기록하는 작은 수첩이 들려 있었다. 며칠 망설인 끝에 윤지우 씨는 강태성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와 윤하은 양은 저택 동쪽 별채로 이사하여 한때 중요한 손님들을 맞이하는 데 사용되었던 넓은 아파트에 정착했다. 윤지우 씨가 웨이트리스에서 관리자로 전환하는 과정은 놀랍도록 순조로웠는데 이는 그녀의 타고난 지능과 최정숙 씨가 공식 은퇴 전에 그녀를 지도하려는 의지 덕분이었다. 윤하은 양은 전염성 있는 열정으로 진실 큐레이터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의 첫 임무는 해양 미술 컬렉션 분류를 돕는 것이었다. 김수아 씨와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각 작품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나란히 작업했다. 강태성 씨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그 아이의 직감이 거의 모든 경우에 정확하다는 것이었다. 그녀가 그림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거나 조각품 앞에서 망설이면 예외 없이 어떤 불일치, 때로는 부적절한 복원의 미묘한 징후, 때로는 완전한 위조품을 발견했다. 그녀는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김수아 씨가 윤하은 양이 숙련된 전문가들조차 속였던 위조품을 정확히 식별한 후 말했다. 마치 표면 너머를 꿰뚫어 작품의 영혼을 직접 보는 것 같아요. 윤하은 양의 재능은 예술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녀는 곧 저택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종의 도덕적 나침반이 되었고 그녀의 직설적이지만 결코 잔인하지 않은 정직함은 진실의 가치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다. 자신의 의견이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는 데 익숙했던 강태성 씨조차도 감정을 숨기려 하거나 불편한 진실을 완화하려 할 때면 가끔 그 아이의 날카로운 시선에 직면하곤 했다. 선생님은 오늘 슬퍼 보여요. 그녀는 저택으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느 날 아침에 말했다. 눈은 웃고 있지만 어깨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이 통찰력이 이제 집안의 역동성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수년간의 슬픔과 최근의 기만으로 쌓였던 그림자들을 흩어버리는 상쾌한 명료함이었다. 강태성 씨는 윤지우 씨를 만나기 위해 내려왔다. 윤지우 씨는 식당에서 일요일 점심 식사를 위한 준비 목록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날은 강태성 씨의 여동생 강소영 씨가 가족들과 함께 오는 날이었다. 이서윤 씨와의 불미스러운 사건 이후 강태성 씨는 강소영 씨와 의도적으로 다시 연결하려고 노력했는데 안유진 씨가 죽은 후로는 형식적인 연락만 주고받았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강태성 사장님. 윤지우 씨가 목록에서 눈을 들어 인사했다. 몇 주 만에 그녀는 자신의 가치와 세상에서의 위치를 아는 사람의 자신감 있는 자세를 갖게 되었다. 단순한 유니폼은 우아하지만 실용적인 옷으로 바뀌었고 심지어 그녀의 신체 자세도 더 꼿꼿해진 듯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게가 어깨에서 벗겨진 것처럼 말이다. 좋은 아침입니다, 윤지우 씨. 그리고 제발 그냥 태성 씨라고 불러달라고 부탁했잖아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아직 비공식적인 호칭에 완전히 익숙하지 않은 듯했다. 오랜 습관이라 깨기 어렵네요. 셰프가 내일 메뉴를 확정했고 꽃장식은 9시에 도착할 거예요. 윤혜운이가 정원꽃을 골라 보충하는 걸 돕고 있어요. 윤하은 양이 밖에서 아주 집중하는 걸 봤습니다. 강태성 씨가 커피를 따르며 말했다. 무언가를 분류하는 것 같더군요. 사실 정원을 방문하는 모든 새들을 지도에 표시하고 있어요.
윤지우 씨가 분명한 엄마의 자부심을 가지고 설명했다. 도서관에서 조류학 책을 발견하고 저택에 나타나는 모든 종을 식별하기로 결심했어요. 진실의 생태계를 이해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게 무슨 뜻이든 말이죠. 강태성 씨는 미소를 지었다. 그 아이의 말에서 이서윤 씨 반지 사기를 감지하게 했던 것과 같은 패턴과 진실성을 찾는 모습을 알아보았다. 세상을 보는 독특한 방식이 있군요. 항상 그랬어요. 윤지우 씨가 확인하며 그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어릴 때부터 윤혜운이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들을 봤어요. 제 아버지, 물론 윤혜운이의 할아버지도 는 그녀가 특별한 눈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진실주의에 쌓아 올리는 겹겹의 막을 꿰뚫어 보는 눈을요. 윤혜운 양의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강태성 씨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몇 주 동안 함께 지내면서 윤지우 씨도 윤혜운 양도 그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다. 남편분도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윤지우 씨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클라우스는 제 남편이 아니었어요. 제가 대학 시절 독일에서 한 학기 교환 학생으로 지낼 때 만났죠. 짧지만 강렬한 로맨스였어요. 그녀는 잠시 멈춰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다.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헤어진 상태였어요. 그는 윤혜운이의 존재를 전혀 몰랐죠. 알겠습니다. 강태성 씨는 그 이야기 뒤에 숨겨진 복잡한 감정들을 존중하며 말했다. 개인적인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윤지우 씨가 안심시켰다. 우리 이야기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해요. 특히 지금의 상황을 고려하면요. 그녀는 모호하게 손짓하며 그들이 처한 특이한 상황을 나타냈다. 클라우스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복잡했어요. 우리가 만났을 때 그는 가족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은 우리 둘에게 현실에서 벗어난 휴식 같았죠. 강태성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관계가 일시적인 감정적 필요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 자신도 안유진 씨의 상실로 인한 공허함을 채우려다 파괴적인 실수를 저지를 뻔했으니 말이다. 그들이 대화를 계속하기 전에 윤하윤 양이 달려들어왔다. 수첩을 가슴에 단단히 안고 눈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다. 동쪽 벽 근처 자카란다. 나무에서 오렌지배 집박이가 둥지를 짓는 걸 발견했어요. 그녀가 발표했다. 그리고 둥지 패턴이 다른 것들과는 달라요. 정원 직원들이 간식 먹을 때 쓰는 식탁보에서 나온 파란색 실 조각들을 사용했어요. 정말 흥미롭구나. 윤혜운아, 강태성 씨가 진심으로 대답했다. 적응력과 창의력, 모든 생명체에게 존경할 만한 자질이지. 윤하운 양은 특히 깊은 관찰을 공유하려 할 때 종종 짓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오렌지배 집박이는 그 실이 자연적인 재료가 아니라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아요. 둥지를 튼튼하게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지만 신경 쓰죠. 거기서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무엇일까? 강태성 씨가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물었다. 때로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의 기원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요. 그녀는 수첩을 열어 새와 둥지에 놀랍도록 상세한 그림을 보여주었다. 할아버지는 우리가 관찰할 줄 안다면 지혜는 어디에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강태성 씨는 그 아이가 가장 단순한 것들에서 의미를 끌어내는 능력에 감동하며 미소를 지었다. 네 할아버지는 정말 현명한 분이셨구나, 윤혜운아. 점점 더 확신하게 돼. 할아버지는 선생님을 좋아하셨을 거예요. 윤혜운 양은 그녀의 특징인 직설적인 진심으로 대답했다. 특히 지금의 선생님을요. 지금? 강태성 씨가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기울였다. 네,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은 사물을 그저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바라보고 계시니까요. 그녀는 수첩을 닫고 엄마에게 몸을 돌렸다. 도서관에 가도 돼요? 몇 가지 관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새 안내서를 찾아보고 싶어요. 윤하은 양이 나간 후 강태성 씨와 윤지우 씨 사이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그 아이의 관찰에는 깊이 공감되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었다. 안유진 씨를 잃은 후 수년 동안 강태성 씨는 자동 인형처럼 세상을 움직이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피상적으로 기록했지만 결코 진정으로 흡수하지 못했고 결코 진정으로 존재하지 못했다. 그 아이 말이 맞아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저는 수년간 보면서도 바라보지 못했고 실제로 살지 않고 존재만 했어요. 윤지우 씨는 그를 연민이 아닌 놀랍게도 공감,
단지 이해으로 바라보았다. 깊은 슬픔은 우리에게 그런 영향을 미쳐요. 우리를 현재에서 멀어지게 하고 과거의 기억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 가두죠.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이군요. 강태성 씨가 질문이 아니라 인정을 담아 말했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2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 세상을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윤하운이를 제가 일할 때 돌봐주셨던 분이고 우리 독일 뿌리와의 연결을 유지시켜 주셨던 분이고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흐려졌다. 실수가 인생 전체가 아니라 그 순간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던 분이었어요. 가시세. 그녀가 그 단어들을 발음하는 방식에는 강태성 씨에게 윤지우 씨가 일반적인 실수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거의 특정, 무언가, 아마도 윤하운 양의 아버지와의 짧은 로맨스 또는 학업을 중단하게 된 상황과 관련된 것을 언급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그러나 그는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속도를 존중했다. 아버지는 정말 특별한 분이셨던 것 같군요. 그가 말했다. 윤하운 양에게 세상을 놀라운 눈으로 보는 법을 가르쳐 주셨으니. 오토는 윤지호 씨는 향수에 젖은 미소를 지었다. 복잡했어요. 전쟁의 깊은 상처, 완전히 공유하지 않은 기억들을 안고 계셨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경험을 씁쓸함이 아닌 지혜로 바꾸었어요. 그는 인류의 최악의 면을 충분히 보았기에 인류의 최선을 깊이 소중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어요. 강태성 씨와 박준영 변호사가 이서윤 씨 사건의 법적 진행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약속되어 있었으므로 대화는 박준영 씨의 도착으로 중단되었다. 윤지우 씨는 예의 바르게 자리를 비켜주었고 두 남자는 식당에 단둘이 남았다. 좋은 소식입니다. 박준영 씨가 자리에 앉자마자 발표했다. 이서윤 씨, 혹은 그녀의 진짜 이름이 무엇이든 합의를 이행했습니다. 가로챈 자금의 50%가 지정된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강태성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자신의 반응의 부재에 놀랐다. 몇 주 전이었다면 돈의 일부를 되찾았다는 확인은 최소한 승리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이제는 거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속인 다른 남자들은요. 그들도 각자의 비례 할당을 받았습니다. 박준영 씨가 확인했다. 이서윤 씨 본인은 저희 정보원에 따르면 그녀는 출국했습니다. 아마 유럽이나 아시아 어딘가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시작하고 있을 겁니다. 진심으로 그녀가 더 나은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강태성 씨는 그 말의 진심에 스스로 놀라며 말했다. 그 정도의 지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음만 먹으면 세상에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박준영 씨는 친구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살폈다. 태성 씨 뭔가 달라 보이네요. 어딘가 더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달라진 것을 느낍니다. 그가 인정했다. 마치 이서윤 씨뿐만 아니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보호막, 어쩌면 거리감 같은 겹겹의 것들을 제 삶에서 제거한 것 같습니다. 윤지우 씨와 윤하운 양이 당신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군요. 박준영 씨가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특히 그 아이는요. 당신이 아이와 그렇게 교류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강태성 씨는 그 관찰에 대해 생각했다. 사실이었다. 조카들이 있었지만 그들과 시간을 보내는 일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윤하운 양과는 빠르게 상호 존중과 진정한 관심의 관계를 발전시켰다. 아마도 그녀가 그를 부자 삼촌이나 강력한 사업가가 아니라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진 한 사람으로 대했기 때문일 것이다. 윤하운이는 재무제표나 사업계약서 외에 삶에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가 마침내 대답했다. 그리고 윤지우 씨는 그는 망설였다. 새롭고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감정을 의식하며 윤지우 씨는 제가 깊이 존경하는 고요한 강인함을 보여줍니다. 변호사는 살짝 눈썹을 치켜떴지만 친구가 전 웨이트리스를 언급할 때의 갑작스러운 활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삼갔다. 대신 그는 실용적인 문제로 돌아갔다. 참고로 당신이 언급했던 괴테국제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연락하셨습니다. 윤혜은 양의 적성 시험 결과를 보고 장학금을 제공하는 데 매우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녀의 독일어는 또래에 비해 탁월하게 유창하고 분석 능력이 평균을 훨씬 웃돈다고 합니다. 강태성 씨는 미소를 지었고 그 강렬함에 스스로 놀랄 만큼의 자부심을 느꼈다. 놀랍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비범한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준영 씨가 떠난 후 강태성 씨는 저택의 복도를 거닐다 도서관에 도착했다. 그는 입구에 멈춰서서
윤하은 양이 조류학 대백과사전에 완전히 몰두해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옆에는 꼼꼼한 메모가 적힌 수첩이 펼쳐져 있었다. 그 장면은 그의 마음속 어딘가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내 오랜 집의 집박이에 대해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니? 그가 다가가며 물었다. 윤하은 양은 눈을 들어 올렸고 그녀의 얼굴은 환해졌다. 아주 많아요. 오랜 집의 집박이가 브라질의 국조라는 것을 아세요? 그리고 그들의 노래가 우리 문화에 너무 중요해서 시와 노래에 영감을 주었다는 것도요? 몰랐구나. 강태성 씨가 인정하며 근처 안락의자에 앉았다. 새들은 정말 놀라워요. 윤하은 양이 열정적으로 계속했다. 주에 깊게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정말로 바라보고 정말로 들으면 각각이 완전히 독특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람들처럼 말이지. 강태성 씨가 말했다. 윤하은 양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 사람들과 같아요. 할아버지는 가장 큰 위조는 우리가 아닌 척할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참새가 오랜 집에 집박이처럼 노래하려고 하거나 매가 비둘기인 척할 때처럼요. 그 단순한 비유의 지혜는 강태성 씨에게 놀라운 힘으로 다가왔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그는 자신이 실제로 느끼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겉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려 했는가. 사교 행사에서 얼마나 많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는 공허함을 느끼면서도 삶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척했는가. 내 할아버지는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구나. 그가 말했다. 윤하은 양은 고개를 저었다. 사실 할아버지는 최고의 답은 우리가 스스로 찾는 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는 그저 우리에게 올바른 질문을 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을 뿐이에요. 그럼 내 인생의 이 시점에서 올바른 질문은 무엇일까, 윤혜은아? 강태성 씨가 말을 억누르기도 전에 질문이 튀어나왔다. 확신과 통제를 보여주는데 익숙한 남자에게서 나오는 드문 취약성이었다. 소녀는 책을 닫고 그의 영혼을 직접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파란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저는 올바른 질문이 내가 무엇을 잃었는가 또는 내가 어떻게 속았는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잠시 멈춰 신중하게 생각했다. 올바른 질문은 아마도 그 상실을 통해 무엇을 찾았는가 를 거예요. 강태성 씨는 잠시 숨이 멎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어린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통찰력의 깊이는 당혹스러웠다. 윤혜은 양은 이서윤 씨와의 에피소드가 아무리 고통스러웠을지라도 잠재적으로 더 가치 있는 것, 즉 세상을 보고 세상과 연결되는 새로운 방식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그의 내면에서 시작된 변화를 정확히 설명했던 것이다. 니오는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윤혜은아,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억눌린 감정으로 약간 쉬어 있었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녀의 특징인 아이 같은 솔직함으로 돌아갔다. 저는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주의를 기울일 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느라 바빠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듣거나 보지 못하거든요. 그 점에서도 네 할아버지가 옳았어. 강태성 씨가 동의하며 일어섰다. 이야기해 주어서 고맙다, 윤혜은아. 정말 깨달음을 주었어. 도서관을 나서면서 강태성 씨는 수년 만에 가장 가벼운 기분을 느꼈다. 그를 둘러싼 저택은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기억의 영묘처럼 보였지만 이제 이서윤 씨의 거짓된 빛나는 존재가 아닌 무엇보다 진실을 소중히 여기는 엄마와 딸의 단순한 진정성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기 시작했다. 복도를 걷는 동안 그는 윤지우 씨가 그녀의 임시 사무실에서 흥얼거리는 부드러운 소리를 들었다. 안유진 씨와의 여행에서 희미하게 기억하는 독일어 멜로디였다. 그 소리는 몇 달 전이라면 고통을 불러일으켰겠지만 이제는 편안한 연속성의 느낌을 불러일으켰다. 마치 과거, 현재, 미래의 실들이 마침내 새로운 패턴으로 얽히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3개월 후 강태성 씨 저택은 늦은 오후의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다. 이제 더 다양한 새들을 유인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재설계된 정원, 윤혜은 양과 조경, 디자이너의 공동 프로젝트, 봄의 색채가 폭발적으로 펼쳐져 있었다. 한국 토종 꽃들이 세심하게 계획된 화단을 이루고 있었고 벌새용 물통과 전략적으로 배치된 새 모이통은 그 공간을 서울 도심 조류의 진정한 성지로 바꾸어 놓았다. 강태성 씨는 사무실 창문으로 그날 밤 행사를 위한 준비를 지켜보고 있었다. 거의 1년 전 취소되었던 약혼 파티와는 달리
이 축하 행사는 진정하고 즐거운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괴테국제학교는 그해 학년 동안 과학 및 문화 프로젝트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들을 시상하는 연례 시상식을 이 저택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 중에는 윤혜운 양도 있었다. 그녀의 도시 조류 연구는 주과학 박람회에서 1등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행되는 청소년 과학 잡지에 게재되기도 했다. 거의 다 됐어요. 윤지우 씨가 사무실로 들어오며 알렸다. 윤하은이가 너무 긴장해서 벌써 옷을 3번이나 갈아입었어요. 강태성 씨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감탄스럽게 바라보았다. 윤지우 씨는 그녀의 눈과 그을린 피부를 완벽하게 돋보이게 하는 우아한 청록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평소 일할 때는 실용적인 쪽진 머리였던 그녀의 머리카락은 이제 부드러운 웨이브를 이루며 어깨 위로 흘러내렸다. 그러나 어떤 외적인 요소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그녀에게서 발산되는 고요한 자신감이었다.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고 그것을 완전히 차지하는 여성의 차분한 확신이었다. 눈부시게 아름답네요. 그가 다가가 그녀에게 부드럽게 키스하며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늦었어요. 그녀가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꾸짖었다. 교장, 선생님이 20분 후에 도착하실 거예요. 그리고 윤혜운이는 당신이 직접 정원의 좌석, 배치를 확인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잘못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강태성 씨는 웃었다. 내가 언제부터 학교 행사 배치 전문가가 되었지? 당신이 그녀와 함께 사진이 완벽하게 나오도록 저녁 햇살이 연단에 닿는 정확한 각도에 대해 3시간 동안 토론한 이후부터요. 그는 항복하듯 손을 들었다. 유죄. 하지만 변명하자면 조명은 정말 중요해요. 그 인정의 순간의 황금빛 본질을 포착하기 위해서요. 윤지우 씨가 강태성 씨가 토론 중에 사용했던 엄숙한 어조를 흉내내며 말을 이었다. 당신들 둘 다 똑같이 완벽주의자예요, 알아요? 가끔은 무서울 정도예요. 그 애정 어린 말은 강태성 씨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의 꼼꼼한 습관과 윤혜운 양의 습관 사이의 유사점은 다정한 농담의 단골 주제가 되었다. 마치 어떤 식으로든 자연이 그들 사이의 생물학적 유대를 초월하는 친밀감을 만들어낸 것 같았다. 우리 젊은 수상 과학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방에서 감사 연설을 10번째 연습하고 있어요. 윤지우 씨가 대답했다. 중요한 순간 전에 완전한 집중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강태성 씨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한 접근 방식이군. 나도 중요한 발표 전에는 그렇게 하니까. 말했잖아요. 무섭다고. 윤지우 씨가 미소 지으며 그의 손가락을 자신의 손가락과 얽었다. 가요. 그녀는 청중을 마주하기 전에 비공식적인 공동 연구, 지도 교수의 승인이 필요할 거예요. 그들은 저택의 복도를 함께 걸었다. 이제 복도는 귀중한 골동품과 개인적인 손길 가족 사진, 유명 미술품만큼이나 정성스럽게 액자에 걸린 윤혜운 양의 그림, 실제 독서를 나타내는 옆 테이블에 흩어져 있는 책들, 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장식되어 있었다. 한때 손님방이었던 윤혜운 양의 미술, 스튜디오를 지나가던 중 윤지우 씨가 잠시 멈췄다. 거의 잊을 뻔했어요. 오늘 흥미로운 우편물이 왔어요. 독일에서요. 강태성 씨는 흥미롭다는 듯 눈살을 찌푸렸다. 사업 관련인가요? 역시 정확히는 아니에요. 윤지우 씨가 망설였다. 민헨 대학교에서 왔어요. 저에게 보낸 거예요. 민헨? 강태성 씨는 정보를 빠르게 처리했다. 클라우스인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떠올랐다. 걱정이라기보다는 사려 깊은 진지함이었다. 아직 열어보지 않았어요. 당신과 함께 열어보고 싶었어요. 그 말에 담긴 암묵적인 신뢰는 강태성 씨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그들의 관계가 우정에서 더 깊은 무언가로 발전한 지난 9개월 동안 그들은 절대적인 정직함과 상호 지원에 기반한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그들 사이에는 비밀이 없었고 각자의 과거를 포함하여 건드릴 수 없는 주제도 없었다. 지금 열어볼까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윤지우 씨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윤혜운이의 날이에요. 무엇이든 내일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녀는 그의 손을 가볍게 쥐었다. 그냥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강태성 씨는 그녀의 손을 입술로 가져가 부드럽게 키스했다. 공유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든 내가 당신 곁에 있을 거라는 걸 알아줘. 윤혜운 양의 방에 도착했을 때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강태성 씨는 부드럽게 노크한 후 문을 밀고 들어갔다.
수상 과학자의 연구실에 들어갈 허락을 구할 수 있을까요? 우아한 남색 치마 정장을 입은 윤혜운 양은 거울 앞에서 조용히 연설문을 암송하고 있었다. 강태성 씨의 목소리를 듣자 그녀는 안도감과 불안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돌아섰다. 드디어 중요한 것에 대한 당신의 의견이 필요해요. 그녀는 침대 위에 놓인 두 개의 머리띠를 가리켰다. 파란색은 학교 유니폼과 어울리지만 은색은 과학자에게 더 전문적으로 보여요. 어떤 걸 써야 할까요? 강태성 씨는 수십억 달러짜리 투자 결정을 분석하는 것처럼 극도로 집중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 어려운 선택이군. 그가 진지하게 선언했다. 파란색은 기관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내고 은색은 혁신과 독립적인 사고를 상징하지. 윤지우 씨는 그 과장된 행동에 눈을 굴렸지만 윤하은 양은 그 접근 방식에 분명히 감탄하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해요. 미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딜레마예요. 그렇다면 강태성 씨가 계속했다. 더 넓은 맥락을 고려해 보렴. 내 연구는 무엇을 나타내니? 확립된 기대에 대한 수능인가? 아니면 전통적인 패러다임의 파괴인가? 윤하은 양은 깊이 생각했고 11살의 얼굴은 그 강렬함 속에서 우스꽝스러운 진지함을 띠었다. 제 연구는 도시 환경이 생물 다양성에 적대적이라는 개념에 도전해요. 의식적인 개입을 통해 도시 공간을 토종, 종들의 피난처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럼 답은 명확하구나. 저 강태성 씨가 결론지었다. 윤하은 양은 은색 머리띠를 집어들고 금발머리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혁신과 독립적인 사고, 제 개념적인 딜레마를 명확히 해주셔서 감사해요. 윤지우 씨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당신들 둘은 정말 못 말려. 머리띠 하나 결정하는 게 철학적인 논문이 되다니. 큰 결정은 종종 작은 선택으로 위장하기도 해요. 엄마. 윤하은 양이 능글맞은 지혜로 대답했고 그들은 셋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그 공유된 가벼움의 순간은 그들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완벽하게 포착했다. 의무나 관습이 아닌 매일의 선택, 진정한 친밀감, 햇살을 찾아가는 식물처럼 자연스럽게 자라난 사랑으로 뭉친 가족이었다. 초인종 소리가 그 순간을 끊었다. 김지영 교장 선생님이 오신 것 같아요. 윤지우 씨가 말했다. 제가 맞이할게요. 강태성 씨, 윤혜운이의 마지막 준비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윤지우 씨가 나가자 윤혜운 양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강태성 씨에게 몸을 돌렸다. 중요한 것 하나 물어봐도 돼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그녀는 망설이며 블레이저 자락을 초조하게 만지작거렸다. 오늘 제가 대상을 받으면 올해의 젊은 과학자상, 그걸 당신에게도 바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랑 엄마뿐만 아니라요. 그 질문은 단순하면서도 깊었고 강태성 씨에게 예상치 못한 감정의 파도를 불러일으켰다. 몇 달 동안 그는 윤혜운 양에게 시간, 관심, 진정한 애정을 쏟았지만 인정이나 보답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꽃 피우는 것을 보고 그녀의 성장에 참여하고 세상에 대한 그녀의 끊임없는 호기심을 공유하는 즐거움 때문이었다. 윤혜운아, 그가 무릎을 꿇어 그녀의 눈높이에 맞추며 말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일 거야. 하지만 네 할아버지가 나보다 그 인정을 훨씬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 내게 진실을 꿰뚫어 보는 이 놀라운 능력을 심어준 분은 그분이니까. 할아버지가 보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녀가 동의했다. 하지만 당신은 우리가 그 시야를 이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단순히 위조품을 식별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녀의 파란 눈은 여느 때처럼 날카롭게 그의 눈을 응시했다.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을 가짜를 감지하는 데만 사용했어요. 이제는 같은 재능으로 진짜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요. 강태성 씨는 목이 메이는 것을 느꼈고 즉시 대답할 수 없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는 윤하은 양의 타고난 재능을 단순히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분명히 그녀의 성장에 자신이 완전히 인식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기여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녀가 그를 매료시킨 직설적인 솔직함으로 계속했다. 해도 돼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이 될 거야. 그가 마침내 대답할 수 있었다. 윤하은 양은 미소를 지었고 그 빛나는 미소는 그녀의 얼굴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 전체를 밝히는 듯했다. 충동적으로 그녀는 강태성 씨를 꽉 끌어안았다. 평소에는 내성적인 아이에게서 나오는 드문 신체적 애정 표현이었다. 고마워요. 그녀가 속삭였다.
모든 것에 대해요. 1시간 후 강태성 씨 저택의 정원은 인상적인 야외 강당으로 변모해 있었다. 동심원 형태로 배열된 약 200개의 의자가 우아하게 장식된 작은 무대를 향하고 있었다. 해가 지면서 전략적으로 배치된 등불이 빛나기 시작했고 거의 마법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교수, 학생, 학부모들은 활기차게 대화하며 중요한 행사를 앞둔 특유의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었다. 맨 앞줄에 강태성 씨는 윤지우 씨와 그의 여동생 강소영 씨 사이에 앉아 있었다. 강소영 씨는 온 가족과 함께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와 있었다. 이서윤 씨와의 불미스러운 사건, 이후 강소영 씨와의 화해는 윤하윤 양의 독일어 속삭임으로 시작된 변화의 또 다른 긍정적인 결실 중 하나였다. 수년간의 감정적 거리 이후 남매는 가족의 의무가 아닌 진정한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재건했다. 그래서 강소영 씨가 시상식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들이 이미 실제로 형성한 이 가족을 언제 공식화할 건가요? 강태성 씨는 여동생에게 경고하는 시선을 보냈지만 윤지우 씨는 그저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부드럽게 쥐었다. 모든 것은 때가 되면요. 그녀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어떤 것들은 진실하기 위해 공식적인 발표가 필요하지 않아요. 강소영 씨는 그 대답에 분명히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윤지우 씨가 점점 더 마음에 드네요. 우리 오빠는 그동안 겪은 모든 일 후에 받을 만한 행운을 얻었어요. 대화는 조명이 약간 어두워지고 김지영 교장 선생님이 시상식을 시작하기 위해 무대에 오르면서 중단되었다. 과학 및 인문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짧은 연설 후 문학, 수학, 예술, 역사 등 부문별 시상이 시작되었다.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정원에는 열렬한 박수갈채가 울려 퍼졌다. 마침내 윤하운 양의 프로젝트가 경쟁하는 자연과학 부문의 차례가 되었다. 강태성 씨는 교장 선생님이 봉투를 여는 동안 숨을 참고 있었다. 그리고 탁월한 방법론적 엄정함, 개념적 독창성 및 사회적 영향, 잠재력을 보여준 프로젝트에 수여되는 올해의 젊은 과학자상은 교장 선생님이 미소 지었다. 도시의 날개, 도시 공간을 생물 다양성 성지로 바꾸다를 발표한 윤혜운 양에게 돌아갑니다. 박수 갈채에는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윤지우 씨는 강태성 씨의 손을 꽉 쥐었고 그녀의 눈은 자부심의 눈물로 빛나고 있었다. 윤하운 양은 다른 최종 후보들 사이에서 일어나 11살의 나이답지 않게 놀라운 위엄을 가지고 무대로 걸어갔다. 세련된 나무 모양의 크리스탈, 트로피를 받은 윤하운 양은 마이크 앞에 섰다. 잠시 동안 그녀는 그 순간의 웅장함에 압도된 듯 보였지만 곧 맨 앞줄에 있는 강태성 씨의 시선을 찾아 미소를 지었다. 그 작은 인정의 몸짓은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의 알아차릴 수 없었지만 공유된 의미의 세계를 담고 있었다. 김지영 교장 선생님, 괴태국제학교 선생님들과 친구들께 감사드립니다. 윤하윤 양이 맑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고요한 정원에 울려 퍼지며 연설을 시작했다. 미스요스 카스기아모트. 이 상은 과학 프로젝트에 대한 인정뿐만 아니라 제가 새나 생물 다양성에 대해 생각하기도 훨씬 전에 시작된 발견의 여정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 분명히 생각을 정리했다. 반다미사. 이 여정은 제 할아버지 오토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겉모습 너머를 보는 법, 모든 것에서 진정성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연이 진실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과 요소의 검증을 견딜 수 없는 위조품은 없습니다. 오토 할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윤지우 씨가 강태성 씨의 손을 더욱 꽉 쥐게 만들었고 둘 다 그 순간의 감동에 젖어 있었다. 그리고 제 어머니와 함께 계속되었습니다. 윤하운 양이 말을 이었다. 제가 만화 영화를 보는 대신 새를 관찰하는 대 몇 시간을 보내는 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 호기심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매일의 본보기로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소유하거나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의 진실성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윤지우 씨는 눈물을 참지 못했고 눈물이 조용히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리고 이 여정은 새로운 중요한 장을 얻었습니다. 윤하윤 양은 다시 강태성 씨의 시선을 찾으며 계속했다. 제가 진실을 보는 것이 단순히 거짓을 식별하는 재능이 아니라 진정한 것을 건설하는 도구라는 것을 가르쳐준 분을 만났을 때 말입니다.
위조품을 감지하는 능력을 진정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헌신으로 바꾼 분입니다. 강태성 씨는 목이 메는 것을 느꼈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그 특별한 아이의 지혜와 웅변에 감동했다. 그러므로 윤하은 양이 결론지었다. 저는 이 상을 제 할아버지 오토의 기억에, 제 어머니 윤지우에게, 그리고 강태성 씨에게 바칩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저에게 진실은 단순히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준 세 분입니다. 뒤이은 박수갈채는 따뜻하고 길었지만 강태성 씨는 거의 인지하지 못했다. 그는 그해 동안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일, 정교한 사기로 시작하여 가장 진실한 연결로 절정에 달한 여정에 완전히 몰두해 있었다. 몇 시간 후 손님들이 떠나고 저택이 평소의 고요함을 되찾았을 때 강태성 씨는 뒷발코니에서 남아있는 달빛과 켜져 있는 등불만이 비추는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윤하은 양의 트로피는 거실 테이블 위에 자랑스럽게 놓여 있었고 진실의 변혁적인 힘을 보여주는 수정처럼 맑은 상기물처럼 부드러운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는 뒤에서 부드러운 발소리를 들었고 돌아보지 않고도 윤지우 씨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다가와 뒤에서 그를 안았고 그녀의 턱은 그의 어깨에 부드럽게 놓였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고 있어요? 그녀가 물었다. 길에 대해요. 강태성 씨가 잠시 후 대답했다. 우리가 하는 선택들이, 심지어 고통스러운 선택들도 종종 우리를 정확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에 대해요. 윤지우 씨는 그의 어깨에 고개를 끄덕였다. 윤혜운이가 그날 아침 독일어로 그 세 마디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은 거의 상상할 수 없었다. 강태성 씨가 이서윤 씨와 결혼했을지도 모르는 대체 세계, 사기가 계속되었을 세계, 그가 지금 윤지우 씨와 윤하은 양과 경험하는 진정한 깊이의 연결을 결코 알지 못했을 세계. 어쩌면 우주가 나에게 그 속삭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을지도 몰라. 그가 말했다. 오랜 감정적 잠에서 깨어나 사람들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다시 기억하기 위해 윤지우 씨는 그의 옆으로 다가와 등불의 부드러운 빛 속에서 그의 눈을 마주했다. 명확하게 보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당신이 윤혜운이가 받은 선물들을 정리하는 것을 돕는 동안 저는 아까 미넨 대학교에서 온 편지를 열어봤어요. 강태성 씨는 갑자기 긴장감을 느꼈다. 그래서요? 물리학과에서 온 편지였어요. 클라우스는,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클라우스는 3년 전에 사망했어요. 실험실 사고로요. 그 소식은 강태성 씨에게 예상치 못한 강도로 다가왔다. 그가 결코 알지 못했지만 윤하윤 양의 존재에 기여했던 사람의 상실에 대한 슬픔, 그리고 이제 딸의 아버지가 자신이 키우는 특별한 사람을 결코 알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한 윤지우 씨에 대한 공감이었다. 유감입니다. 그가 진심으로 말했다. 저도요. 윤지우 씨가 대답했다. 우리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짧았고 솔직히 다른 상황에서도 오래 지속될 무언가를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윤혜운이 때문에 유감이에요. 그를 만날 기회를 결코 갖지 못했으니까요. 강태성 씨는 완벽하게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 말할 생각입니까? 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에요. 그녀는 이 그림자 없이 자신의 성취를 맛볼 자격이 있어요. 윤지우 씨는 잠시 멈추고 그녀의 눈은 위 하늘의 별빛을 반사했다. 편지에는 다른 내용도 언급되어 있었어요. 클라우스가 입자 물리학 연구를 위해 작은 기금을 남겼다고 하더군요. 알려진 상속인이 없었기 때문에 학과에서는 기금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 가능한 가족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윤하은이의 존재에 대해 알리는 답장을 보냈어요. 그 기금을 젊은 과학자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죠.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적절한 것 같지 않나요? 그녀의 존재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식으로든 그녀의 미래와 과학에 대한 같은 열정을 가진 다른 젊은이들의 미래에 기여하게 될 테니 말이죠. 강태성 씨는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겨 부드럽게 키스했다. 완벽하군. 윤혜운이가 좋아할 거야. 그들은 잠시 동안 말없이 별이 빛나는 하늘을 응시했다. 그들 뒤의 저택은 한때 외로움의 기념비였고 나중에는 정교한 사기의 무대가 될 뻔했지만 강태성 씨가 다시는 가능하다고 상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변모했다.
귀중한 물건이나 신중하게 가꾼 겉모습이 아닌 웃음, 대화, 작은 일상의 도전,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진실로 가득 찬 진정한 집으로 말이다. 윤혜운이 연설에서 무엇이 가장 좋았는지 아세요? 윤지우 씨가 잠시 후 물었다 한 무엇이었는데요. 진실을 식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성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 그녀가 말한 방식이요. 그게 우리가 여기서 한 일 아닌가요? 속임수와 상실의 폐허에서 진정한 것을 구축했죠. 강태성 씨는 그 말들을 곱씹으며 그 깊은 진실을 인정했다. 결국 가족이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될 수 있는 존재를 계속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요. 윤지우 씨는 미소 지었고 그녀의 눈은 감동과 차분한 확신이 뒤섞인 빛으로 빛났다. 윤혜운이는 그 정의를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단순한 사업 가치고는 너무 철학적이네요. 최고에게 배웠죠. 강태성 씨가 웃었다. 우리 작은 진실 큐레이터는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었으니까. 부드러운 발소리가 대화를 끊었다. 윤혜운 양이 이미 잠옷 차림으로 발코니 문가에 나타났고 트로피를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다. 잠이 안 와요. 그녀가 설명했다. 아직 너무 흥분돼서요. 이리 와. 수상과학자 강태성 씨가 팔을 내밀며 초대했다. 윤하은 양은 다가와 그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셋은 별 아래 작은 원을 이루었다. 우연이 아닌 의식적인 선택, 용기의 순간들, 그리고 피상적인 것 너머를 보려는 의지로 만들어진 가족적인 별자리였다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윤하은 양이 트로피와 별이 빛나는 하늘을 번갈아 보며 조용히 말했다. 다음 프로젝트는 다른 종류의 빛이 야행성 새들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일 수 있어요. 정원의 관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거예요. 아마 적외선 카메라와 강태성 씨와 윤지우 씨는 그 아이의 머리 위로 서로를 보며 즐거운 시선을 교환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몇 주간의 열정적인 연구로 온 집안을 휘감을 또 다른 과학적 여정의 시작을 알아차린 것이다. 정말 매혹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강태성 씨가 진심으로 대답했다. 내일 관찰 프로토콜을 설계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겠군. 학교와 숙제 후에요. 윤지우 씨가 엄마로서 단호하게 덧붙였다. 윤하운 양은 지지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동안 셋은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밤하늘을 응시하며 사색적인 침묵 속에 머물렀다. 그 순간에는 완전함의 느낌이 있었다. 마치 복잡한 퍼즐의 모든 조각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별이 먼 진실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윤하은 양이 조용히 말했다. 낮에는 볼 수 없을 때도 끊임없이 빛나요. 항상 거기에 있고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바라보기를 기다리고 있죠. 강태성 씨는 미소 지었고 그 아이가 지닌 지혜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네 할아버지가 옳았어. 그리고 때로는 어디를 봐야 할지 보여줄 특별한 사람이 필요하지. 서울의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윤지우 씨와 윤하은 양을 안고 있는 동안 강태성 씨는 그의 길에 있었던 모든 우회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올바른 방향을 찾았다는 깊은 확신을 느꼈다.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꾼 독일어 속삭임은 단순한 임박한 사기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의 첫 구절, 진실 위에 세워지고 사랑으로 만들어진 있을 법하지 않지만 진정한 가족 이야기로 밝혀졌다. 그리고 그 완벽한 순간, 먼 진실처럼 빛나는 별들 아래서 강태성 씨는 세상의 모든 다이아몬드와도 이 진정성을 바꾸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이야기 끝이네 하는 청취자 여러분, 강태성 씨, 윤지우 씨, 윤혜운 양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감동적인 여정들을 더 많이 만나보시려면 특별히 엄선된 매혹적인 이야기들이 담긴 재생 목록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왼쪽을 클릭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남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매일 저희는 삶의 복잡성과 진실에 변혁적인 힘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 댓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